보험 후에 있을 사고를 위해 미리 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어떻게 들죠? 대부분 과거에 들었던 보험 설계사의 추천으로 보험을 들죠. 물론 현명하신 몇몇 분들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많이들 들지만 암보험, 생명보험, 실비 등은 설계사의 추천으로 듭니다. 즉 보험은 선택함에 있어서 기존의 인맥을 이용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영화 리뷰하면서 이 보험을 이야기하냐면 킹스맨 골든서클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거둔 뒤 내한까지 와서 이번 영화를 홍보했었던 킹스맨의 속편 킹스맨 골든서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다라고 아주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킹스맨 골든서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할 건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몇 개 없는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머입니다. 영화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소소한 유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영화의 분위기를 올려줌과 동시에 관객들에게 액션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임을 각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블록버스터 영화니까 당연히 액션이겠죠. 액션을 보여주는 장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화입니다. 하지만 액션 속에서도 약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비교하자면은 베이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음악적인 부분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개연성을 이런 부분으로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매튜 본 감독은 그러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쉬운 장면으로는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액션적인 부분은 확실히 킹스맨 1과 2는 이 액션 부분에서는 확실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거든요. 그래서 액션을 보고 있으면은 눈이 호강한다, 이런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연기들의 배우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 배우들이 대거로 나와서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흠을 잡을 부분이 없다. 심지어 엘튼 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엘튼 존입니다. 저는 엘튼 존의 등장이 이번 영화의 신의 한 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익살스럽고 때로는 귀를 호강시켜주고 액션, 유머, 귀여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저는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가장 몸값을 잘한 인물이 바로 엘튼 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를 섭외했을 때 섭외비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감독이 아니지만 감독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끝으로 3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킹스맨이 굉장히 자신들이 프랜차이즈 영화를 만들 거라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킹스맨 3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 킹스맨 골든서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만족도를 주는 영화다, 관객들이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겼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저의 예상이지만 콜린 퍼스는 더 이상 현장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콜린 퍼스를 까는 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포장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메인이라서 이 영상 계속 보시면 아마 킹스맨 재밌게 보신 분들이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골든서클이라는 조직이에요.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 단점적인 부분은 이 뒤에 나오는 영상과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은 간단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토리적인 부분만요. 전세계 마약을 운반하는 조직이 바로 골든서클이에요. 킹스맨의 본거지를 불바다로 만든 인물이 포피, 그녀가 운영하는 곳이가 골든서클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거지를 지키는 인물이 고작 10명 내외? 그 중에 있는 인물이 킹스맨 탈락자인데요. 탈락자는 탈락자예요. 기계 힘으로 엄청난 재능을 가지게 됐다고 해도 결국 그는 탈락자예요. 초반에 엔젤이라는 애들 2명도 왜 데리고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써먹을 거면은 도대체 왜 데리고 왔는지를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는 공포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본진이 털릴 때 왜 아무도 안 왔는지 그것도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포피가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이코패스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봐요. 초반의 그런 모습은요. 그런데 그게 후반부로 가면서는 100% 살리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너무 이 캐릭터를 소모한 것 같다, 그리고 결론은 급조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악당적인 모습, 골든서클이라는 조직 자체가 너무도 아쉬운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가장 어이없는 게 이 존재 이유예요. 잘 보시면 골든서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를 주름잡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직, 본진 털릴 때 그 누구도 본진으로 도움을 주러 오지 않아요. 급습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킹스맨의 본거지를 털었던 그 미사일을 가졌었던 골든서클이라는 이 조직이 드론으로 전 세계에 해독제를 뿌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이 엄청난 조직이 본진이 털릴 때 그 누구도 와가지고 포피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 강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허술하게 만들어진 인물이 바로 포피예요. 물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만심에 의해서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 그거와 비교해서 보면은 정말 갓난아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3편에서 골든서클 조직들과 그 다음에 발렌타인 악당들 이렇게 모여서 킹스맨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속편을 만들기 위한 스토리텔링 주제로 되는데, 근데 속편은 속편일 뿐이지 속편을 위해서 본편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DC 영화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관객한테 혼란만 줄 뿐이죠. 이런 점에서 킹스맨 골든서클은 상당히 허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콜린 퍼스예요. 콜린 퍼스가 올해로 나이가 57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이가 많습니다. 킹스맨 같은 경우는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걸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가 무슨 콜린 퍼스가 성룡이나 이영걸도 아니고, 사실 저는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살아났다고 봐요. 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말이에요. 사실 콜린 퍼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3편에서 등장했어야 되는데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2편에서 등장한 것 같아요. 매튜 문 감독은 그의 나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편처럼 극심한 액션을 마지막 장면 제외하고는 보여주질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그이기 때문에 행여 액션씬을 찍다가 몸을 다치기라도 하는 경우에는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장치를 그나마 넣어줬어요. 그건 부활로 인해서 몸 상태가 100%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주는 어설픈 모습들은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이는 액션의 문제가 아니고 나비의 문제도 아니에요. 킹스맨 최고의 요원을 모질이로 만들어버린 게 전 안타깝다는 겁니다. 행동, 생활 모든 부분에서 모자라요. 이게 1편에서 보여줬던 특유의 카리스마나 멋진 액션 장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가 계속 도망가기만 하거든요. 1편에서 그가 보여줬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말하면서 술집의 악당들을 때려눕혔던 그런 멋진 카리스마, 발렌타인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를 잡기 위해 보여줬던 그런 날카로움, 몸부림, 이런 품위, 그런 게 전부 사라졌어요. 콜린 퍼스가 연기한 해리는 그냥 쩌리로 됐어요. 이번 영화에서 그는 주조연급이에요. 어쨌든 킹스맨에서 가장 중추적인 인물은 테런 에저튼이 연기한 에그씨가 맞죠. 그런데 해리라는 이 인물이 거의 주연급, 그리고 주연이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왔지만 이야기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콜린 퍼스는 주조연급으로 내려가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콜린 퍼스 중심적으로 가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골든서클이라는 영화가요. 하지만 관객은 콜린 퍼스를 원했어요. 콜린 퍼스가 세계를 움직이는 주연급 연기자이기 때문에 물론 조연이 될 수가 없었겠죠. 이러한 점은 한국 영화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상황이죠. 주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야기가 분산되는 거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콜린 퍼스 덕분에 킹스맨2가 산으로 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이 안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안쓰럽게 그지없고요. 물론 이 부분이 킹스맨3에서 그가 수장으로 가기 위한 밑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콜린 퍼스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영화의 중심적인 흐름을 분산시킨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매튜 문 감독이든 콜린 퍼스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봐요. 그런데 콜린 퍼스만 이 영화를 망친 게 아닙니다. 스테이츠맨도 이 영화를 망쳤어요. 정말 영화의 중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스테이츠맨조차도 영화를 망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스테이츠맨이 나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신 장비의 부재로 인해서 연결점이 필요했지만 얘는 진짜 쩌리도 이런 쩌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채닝 테이텀이 연기한 데킬라라는 인물은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를 3편에서 써먹으려고 뭔가 한 것 같은데, 이런 점을 보면은 2편은 결국 보험팔이에요. 3편을 만들기 위한 광고에 지나지 않는 거죠. 1편의 영광을 가지고 2편 보험을 들게 만든 뒤에 3편으로 나가기 위한.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헐리우드가 보험팔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데킬라가 에그씨를 한 방에 때려 눕혀요. 그런데 데킬라는 사라져버려요. 이 때문에 불량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소모되는 거예요. 물론 3편에서 그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대체 채닝 테이텀이 왜 출연을 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스테이츠맨이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왜 나왔는지, 이 역시도 3편을 위한 밑밥인지, 그러면은 이 영화는 정말 3편을 만들기 위한 광고, 즉 보험일 뿐이에요. 보험팔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다가간다면 콜린 퍼스의 등장 역시도 3편에서는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반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뿐만 아니고 미국 최고의 에이전시 안에 그렇게 큰 음모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그거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츠맨이 얼마나 무능한 단체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블의 쉴드하고 스테이츠맨하고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격이 떨어집니까? 쉴드는 내부에 있는 적을 캡틴이 따라가기라도 했죠. 스테이츠맨은 그냥 눈 뜨고 코 베었어요. 물론 스테이츠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자본력과 영국의 모습을 비교해 보여주면서 기술과 자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스테이츠맨이라는 단체는 거기서 끝나요. 이야기 후반부로 가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단체로 전락합니다. 스토리, 캐릭터, 개연성, 이 모든 것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작품이 바로 킹스맨2 골든서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혹평하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오프닝 영상 나르코스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튜본 감독이 나르코스라는 이 미드를 보고서는 킹스맨2에 대한 영감을 떠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 하지만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다음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코스와 킹스맨 골든서클을 비교하면서 왜 매튜본 감독이 마약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넣어서 스토리보드를 짰는지, 그리고 페트로 파스칼을 왜 그렇게 그렸는지, 왜 그를 캐스팅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일 나르코스와 킹스맨 골든서클에 대한 영상 업로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nners maketh man.